세계행복보고서 월드 해피너스 리포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행복보고서 월드 해피너스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또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고 행복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행복지수 평가 방법, 행복한 나라들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행복지수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복지수 평가 방법. 행복지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주요 평가 기준은 7가지입니다.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GDP 퍼캐피터.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2. 사회적 지원 소셜 서포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가족,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3. 건강 기대 수명 헬시 라이프 익스펙턴시. 건강한 삶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평균 기대치를 측정합니다. 4. 삶의 선택 자유도 프리덤 투 메이크 라이프 초이서즈.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5. 관대함 제너러서티. 기부 및 봉사활동,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측정합니다. 6. 부패 인식도 퍼셉션즈 어브 커럽션. 정부 및 기업의 부패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평가합니다. 7. 긍정 및 부정적 감정 파저티브 앤드 네거티브 이모션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 슬픔, 걱정, 분노 등의 감정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행복 수준이 측정되며 결과는 매년 발표됩니다. 2.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 그렇다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강한 사회적 연결망.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실직을 해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성.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은 1인당 GDP가 높고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편입니다. 즉,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국민들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우수한 의료 및 복지 시스템. 이들 국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아픈데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한다면 행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높은 교육 수준과 생활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 좋은 교육 시스템과 근로시간 단축, 휴가 보장 등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삶의 질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정도로 여가 시간이 충분합니다. 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죠. 다섯째,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사회.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은 범죄율이 낮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공기와 물이 깨끗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경제적 안정, 복지 시스템, 건강, 사회적 신뢰 등이 국민들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2024년 행복지수 상위 10개국. 그럼 2024년 기준으로 행복지수 10위권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핀란드 7년 연속 1위. 2. 덴마크. 3. 아이슬란드. 4. 이스라엘. 5. 네덜란드. 6. 노르웨이. 7. 룩셈부르크. 8. 스위스. 9. 호주. 미국. 특히 핀란드는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행복지수와 과제. 그렇다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2024년 한국은 5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높은 경쟁 사회와 스트레스. 한국은 교육과 취업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시, 취업, 직장 내 경쟁이 심하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은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이 부족한 것이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3. 사회적 지원 부족. 북유럽 국가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 어려울 때 도움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개선. 사회적 복지 확충.
정신건강 지원 정책 강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도 국민들의 행복도가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론. 오늘 발표에서 행복지수 평가 기준, 행복한 나라들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강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삶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런 요소들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